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인 끝에 결국 유인촌 회장이 안세영 선수를 만나 대대적인 조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에도 협회는 여전히 자성의 기미 없이 안세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안세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수현 위원장을 비롯해 연맹의 권력에 도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도 서슴지 않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독선적인 태도에 종지부를 찍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 선수의 소속 구단과 삼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협회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배드민턴 협회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여지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안 선수의 중국 귀화 논란에 대해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파리 포르트 드라 샤펠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대표팀에 매우 실망했으며 이 순간 이후 대표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부당함을 폭로해 협회와 선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금메달을 배출할 수 있는데 협회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안세영 선수를 비난하고 불신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협회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맹에 대한 비난과 폭로로 인해 배드민턴 연맹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며 논란의 초점이 돈에 맞춰져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쉽게 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력과 세계 랭킹 1위로 배드민턴계를 지배해왔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심각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으로 날아갔다가 전력 부족으로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며 급히 귀국했고 선수들이 중국을 꺾고 14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협회 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여러 선수가 출전하는 동안 단 8명의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연맹의 운영 방식이 임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사례로 안세영 선수의 경우 구단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했지만 연맹은 선수들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축구 연맹보다 임원수는 많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거의 없는 연맹은 회장이 서산에서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해 개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선수들이 연맹 지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궁 연맹과 달리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실력이 아닌 선수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최근에는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연맹과 갈등을 빚는 선수의 국제대회에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협회는 규정상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논란이 돈과 권력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까다롭고 선수들은 협회 지정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 선수가 개인 후원을 받아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의 갈등은 단순히 장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적 이득과 권력 유지에 대한 강한 집착이 드러났고 이는 결국 한국 배드민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안 선수의 금메달 뒤에는 안 선수를 둘러싼 연맹의 통제와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두 종목 연맹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배드민턴 연맹의 재정 자립도는 46.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맹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며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 연맹 중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배드민턴 연맹이 유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양궁협회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개인 기부금 덕분에 재정 자립도가
81.4%로 올해에만 83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93억 원의 수입 중 기부금이 0원입니다. 집행부 구성원 중 연맹에 기부금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체육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6명, 사무총장 1명, 이사 28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이 연맹은 현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보다 더 많은 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축구협회보다 더 많은 임원이 있고 수산업 대표, 치과의사 등 돈 있는 사람도 꽤 많은데도 연맹의 기부금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취임한 김태규 배드민턴 연맹 회장은 비엘리트 체육인 출신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안세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선수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성적 50%, 심판 점수 50% 비율로 선수를 선발했고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제외했습니다. 또한 연맹은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통제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27세 이상이어야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선수들이 연맹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려 하자 연맹이 갑자기 나이 요건을 31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맹은 패소하여 원래의 기준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경기 결과 90%, 평가위원 점수 10%로 변경되었지만 연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2월 더 강력한 징계 규정을 도입해 국가대표 선발 기준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특히 새 규정은 코치와 연맹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표팀 자격을 정지하고 3회 불이행 시에는 영구히 대표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한 지시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여 사실상 연맹이 선수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선수들이 연맹이 지정한 스포츠 용품 회사의 장비를 착용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의 자율성과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연맹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세영과 같은 스타 선수들마저 연맹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로 배드민턴계를 뒤흔들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안세영이 외국으로 귀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는 점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데 다른 나라로 귀화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체육부가 선수들의 미래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안 선수의 소속팀인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안 선수의 처지를 외면한 배드민턴 연맹을 고소할 계획이며 안 선수를 변호할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새로운 연맹 설립을 현 배드민턴 연맹의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파리올림픽이 끝난 12일 기자들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안세영 선수가 만나 협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우 조사단장은 오늘 연맹에 공문을 보냈고 내일이나 모레 사무실을 마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는 연맹 부회장이 맡게 되며 9월 중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안 선수나 연맹 중 누가 옳은지 여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연맹의 비리와 부조리가 발견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이번 사태가 배드민턴계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배드민턴이 얼마나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